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수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2,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차가운 바닥에 깔린 검은색 시신 가방들.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모인 유가족들이 영안실 앞을 헤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이 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 이란 정부가 실탄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시위대가 병원마다 넘쳐나 의료 체계가 마비될 정도라는 증언이 나오고 해외에 있는 이란 인권단체들은 각각 수백 명에 달하는 사망자 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Questa volta si sta utilizzando proiettili veri, proiettili da guerra. C'è una guerra in Iran in questo momento, una guerra che viene oscurata dal fatto che non ci sono. 47년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를 맞은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اونجا نشستن دارن به اینا درس میدن برید ما هم هستیم همونایی که این کشور رو زدن و جوانا و کودکان ما رو کشتن الان به اینا دارن دستور میدن شما این کارو بکنید.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썼습니다. 이스라엘도 시위대를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כולנו תקווה שהאומה הפרסית תשתחרר מקרוב מעול העריצות וכשיום זה יגיע 영국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옛 왕정 시절 이란 국기가 내걸리는 등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 그 중심에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경찰의 첫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준비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해 조만간 김 시 의원을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일단 김경 시 의원에 대한 조사가 오늘 새벽에 끝난 거죠? 네, 김경 시 의원은 새벽 2시 4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출석 당시 또 귀가 당시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앞서 어제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시 의원은 우선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김 시 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텔레그램 탈퇴와 가입을 반복한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은 김 시 의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압수수색이 끝나고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에 광역수사단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경찰은 김 시 의원을 상대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는지 또 공천 목적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오늘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시 의원에게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경찰이 소환 조사에 앞서서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도 진행했다고요? 네, 경찰은 어제 김경 시 의원은 물론 강선우 의원 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자택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국회 사무실과 김 시 의원의 서울시의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이 경찰에 배당된 지난달 31일 미국에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IT 가전전시회 CES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당을 사랑하는 길인지 애당의 길을 깊이 고민해달라고 했는데 불응할 경우 제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당 윤리심판원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강해지고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애당의 길을 고민해달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당대표에겐 비상징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김병기 의원 탈당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며 당원과 민심을 따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 새 지도부 출범과 향후 본격화할 공천원금 수사가 탈당 요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이 격추했다고 한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힌 데 대해 도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진상규명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면서 남북 간 신뢰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이 주장한 날짜에 무인기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히자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 책임당국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간 소행이어서 주권 침해가 아니란 논리를 시도한다면 북한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 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태의 본질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은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떠오른 무인기 변수는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온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껄끄러운 변수로 보입니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다만 그동안의 대화 제의에 답이 없던 북한이 설명을 요구해온 만큼 우리 정부의 수사 결과 설명 과정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죠. 미국과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방미인데요.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통상과 외교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관세 판결과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야기했는데요.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한국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까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 등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미 의회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은 미국 기업의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란 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은 판결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며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이 광범위하게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려다가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일정도 준비되는 대로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이혜민입니다. 네, 오늘도 날이 많이 추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9.1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따뜻한 외투는 물론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에서 약한 눈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눈이 오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적설량이 적더라도 날이 춥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하실 때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 북부 등의 한파주의보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9.1도, 춘천은 영하 13도, 대구는 영하 8.6도 등 전국에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와 부산 7도에 그치겠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3도 정도 낮아서 더 춥겠습니다. 어제는 일부 전남 지역에 8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등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은 1cm 미만으로 적설량이 적겠지만 경기도는 최고 5에서 7cm의 다소 많은 눈이 오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최고 8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번 강추위는 주 중반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크겠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